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보철과 허중보입니다. 오늘은 매직톡 시스템 네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두 케이스를 자세히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반적인 술식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자, 매직톡 시스템은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좋지 못할 때, 각도가 좋지 못할 때, 깊이가 너무 깊을 때, 자, 어쨌든 일반적인 고정성 보철을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보철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시멘트가 필요 없고요. 스크류 없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스크류 홀이 오클루전에 없고요. 하지만 지르코니아를 만들면서도 분리가 될 수 있는, 쉽게 분리할 수 있는, 하지만 틀니는 아니라는 거. 자, 틀니 아닙니다. 고정성 보철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쉽게 착탈을 할 수 있다는 시스템입니다. 매일같이 빼는 거 아닙니다. 자, 가끔 빼는 거고요. 그래서 청소가 잘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밀드바를 디지털로 가공을 했고, 가공한 디지털 바를 이용해 가지고 오버덴처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매직톡 시스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매직톡 시스템을 이용한 그런 지르코니아 보철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임플란트가 4개가 식립되어 있는 환자에서 뼈 흡수가 너무 심하고 너무 잇몸을 많이 덮어야 된다면 이 시스템을 쓰지 마시고 당연히 왼쪽 그림과 같이 얘처럼 오버덴처 형태로 가셔야 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청소가 되는 형태고, 그 다음에 지르코니아를 이용해서 아주 저작 효율을 높이면서 유지 관리가 쉽도록 하는 그런 보철물을 만들고자 하신다면 이 매직톡 시스템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두 케이스, 약간 큰 케이스들인데 이 완전 무치약 환자에서 큰 케이스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은 상당히 멀리서 저희 병원까지 오시는 분인데요. 어쨌든 내원의 수를 최소화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 번 오시는데 뭐 8시간 정도 걸려서 오시는 분이신데, 자, 어쨌든 보시는 것 같이 그 근처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셨어요. 심으셨는데 처음에 물론 그 원장님께서 어떤 계획하에 이제 심으셨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버덴처를 하려고 이제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임플란트가 6개나 상하견 심겨져 있는데 하악은 3개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오버덴처로 가셔야 되겠죠. 이거는 뭐 오론포 이상으로 만들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근데 상악은 6개나 지금 임플란트가 있는데 얘를 틀니로 하기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환자도 계속 착탈을 해야 되는 거에 부담스러워했고, 그 다음에 잇몸이 많이 아프다는 것도 템포럴 덴처를 통해서 이제 심하게 컴플레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매직톡 시스템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황을 보시면은 임플란트가 이렇게 생겨져 있어요. 위치도 위치고, 일단 정상적인 그런 보철물을 만들기에는 도저히 힘든 그런 케이스죠. 또 임플란트도 너무 가까이 심겨져 있는 좀 불안함이 있는데요. 어쨌든 소고치와 대구치 부위에 연결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수직 고경 그리고 교합력을 받쳐줄 수 있는 부위에 딱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고정성 보철을 가면 좋겠는데 참 이게 위치도 그렇고 그다음 고릅수도 너무 심하고, 자, 이런 환자네요. 자, 밑에는 이제 오버덴처가 되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위에를 먼저 보시면 이 환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오버덴처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스킵됐지만 저희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미리 이제 스캔을 해 가지고 프린팅을 해서 이런 오클루잘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환자는 오시는 내원의 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인상을 체득하는 날 이 VD, 벌티컬 디멘션하고 CR을 잡아주면 좋잖아요. 그 다음 교합 평면까지 정보를 주면 좋기 때문에, 그러면 환자가 한 번도 안 와도 되기 때문에 이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픽업 임프레션을 떴습니다. 자, 픽업 임프레션을 이렇게 체득을 하고요. 자, 체득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프린팅 되어 있는 그런 바이트 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환자의 외면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직 고경 체크하고 립 라인도 체크하고, 자, 이쪽에 너무 그루브가 커지면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주름도 펴지는지 이런 걸 이제 확인하고 나서 저희가 바이트를 체득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바이트 높이에 맞게끔 이제 바이트 인상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체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와 동시에 이제 팟보우를 이용해가지고 동공간선과 평행하고 캠퍼스 라인과 평행하고 정중선을 잡아주는, 이제 요 정보까지 주면 어떻게 되나요? 교합 평면도 줬고 VD도 잡아줬고, 그 다음에 CR 레코드도 떠줬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를 이용해서 바로 바와 템포가 만들어집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디지털로 이렇게 바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코잔에서 만들어준 바인데요. 저희가 그 오스템 코잔하고 항상 이제 얘기하는 거는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의 디자인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자, 그렇게 이런 굴곡들을 가지게 이렇게 형성이 해주는 것이 틀니가 아주 잘 적합이 돼요. 자,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밀드바는 수직적으로 눌려지는 수직 압하고 그 다음에 흔들리는 안정 요소를 다 바가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보철물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뒤집어도 보철물이 떨어지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그 정도로 적합도 좋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렇게 좋아야 되는데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안정은 더 커지겠죠. 모든 힘을 100% 임플란트로 다 보내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보철물로 받쳐지는 힘들이 바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기공소에서 알아서 해주실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 바도 역시 잇몸에서 2mm 정도 꼭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이렇게 디자인을 합니다. 템포를 디자인합니다. 죄송합니다. 템포를 디자인하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본을 뜨고 이제 두 번째 날에 뭐가 올 거예요? 바가 제작돼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템포로리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템포로리 나왔을 때 선생님들께서 꼭 체크해야 되실 게 뭐예요? 청소가 잘 되는 형태인지를 꼭 보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신미성을 위해서 박칼은 덮어준다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덮여 있는 거는 잘라주고.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틀리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 의치상 이 분홍색 부위의 역할은 뭐냐면은 신미입니다. 신미, 온리 신미. 그래서 예쁘게만 보이면 되기 때문에 그 부위를 쓸데없이 너무 많이 덮어버리면 청소만 안 돼요. 그럼 틀니처럼 매일 빼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꼭 청소가 될 수 있는 형태인지 원장님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측은 뚫려 있는지, 설측은 꼭 뚫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워터픽이나 어떤 시간 칫솔을 이용하더라도 청소가 잘 되겠죠. 자, 이 부분을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매번 강의 때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강내에서 바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템포로리를 끼운 상태고요. 이때 워터픽이 들어가는지 설측에 팔라탈 쪽에 구멍이 다 뚫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게 템포가 완성된 형태인데 보통 이 템포에다가 저희가 이제 잇몸 색깔도 넣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롱텀하게 사용해 봐야 될 경우만 그렇고 보통은 이제 저희가 프린팅을 하기 때문에 밀링을 해나 프린팅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잇몸 색깔은 이렇게 하얗거든요. 자, 이때 환자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잇몸은 이 정도 덮일 거고 지금 색깔은 다 분홍색으로 바뀔 거다. 그런데 이 정도 덮으면 청소가 가능하겠는지 먼저 테스트 해봐야 된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청소가 될 것 같은데 환자분 생각은 어떠시냐라고 물어보시고 너무 과도하게 덮여 있는 분 과감하게 쳐버리세요. 이런 부분 보세요. 너무 깊어요 지금. 이렇게 틀니처럼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보이는 부위만 덮여 있으면 돼요. 그것도 두껍게도 아니고 얇게 덮여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꼭 템포를 해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할 거는 뭡니까? 교합이 적절한지 교합 조정을 시행하시고 전치부의 위치가 적절한지 우리가 근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먼저 그 바이트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CR과 VD와 교합 평면까지 다 전달을 해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템포러리는 상당히 이상적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하지만 교합 조정 꼭 하셔야 되고 여기서 환자분이 원하는 어떤 형태 수정이 있다면 꼭 기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깎아서 다듬어서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템포 상태에서 많이 이걸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교합 조정을 다 했고 저희가 이제 덴처 형태지만 틀니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저는 대부분 캐나인 가이던스를 만들어줍니다. 자, 캐나인 가이던스를 만들어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가이던스가 충분히 잘 형성되고 교합 조정이 안정화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기공소로 보내주는데요. 이 환자가 몇 달 써봐야 된다면은 이걸 쓰고 가시면 되고 다음에 인트라올 스캐너가 있어야 되고 인트라올 스캐너가 없으신 분들은 이걸 다 빼서 기공소로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바와 보철물이 아주 잘 맞게 만들어 오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을 떠서 보내주면 그걸 어떻게 잘 맞추겠습니까? 이거 아주 정밀한 보철, 정말 정밀한 보철이고 어려운 보철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감안하셔가지고 환자분께 처음부터 이거는 중간에 끼고 가는 게 아니고 임시는 꼭 빼서 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인트라올 스캐너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바를 기공소에서 스캔을 해두도록 꼭 그렇게 얘기하시고 원장님들은 그냥 입안에서 스캔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고. 자, 이해되시죠? 자, 디지털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고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스템 코잔이나 이렇게 그 담당자들에게 한번 여쭤보시면 바로 무슨 말인지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디자인이 되고 마운팅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최종 모철물이 나오죠. 최종 모철물 바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가 너무 날카로운 부위는 좀 갈아주셔야 되고 2mm 충분히 떠 있는지 확인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지르코니아 보철물과 잘 적합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뒤집어서 흔들었을 때 얘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잡혀있는 수준의 보철물 그 정도로 정밀도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커스텀 어버트먼트 위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헐렁헐렁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정도 잘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철물 정도의 느낌으로 시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너무 헐렁하면 안 돼요. 리메이크 꼭 하셔야 돼요. 너무 헐렁하면 뭐가 부러져도 부러지고 문제가 됩니다. 자, 특히 풀아치의 경우에는 정중부에서 많이 부러지거든요. 자, 그래서 메탈 부위가, 메탈 프레임이, 메탈 바가 완전히 풀아치로 스플린팅이 되면 참 좋은데, 자, 그러면 아래쪽에 메탈이 들어가고 바깥쪽에 도제인 세라믹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르코니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파절 저항성이 훨씬 좋아지고 덜 부러지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너무 롱스팬일 때는 중간에 한번 끊어줘야 되잖아요. 자, 그때는 이 중간부의 두께가 충분히 확보되어야지 부러지지 않고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얇게 만드시면 부러져요. 자, 그런 것도 좀 미리 체크하시고, 자, 새로운 시스템이고 어려운 보철일수록 원장님들의 지식이 더 많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합병증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셔야지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끼워진 상태고요. 아주 심미적인 보철물이 만들어졌고, 자, 근데 여기서 최종 보철물 넣을 때 또 뭘 체크하셔야 된다? 이 보철물이 잇몸을 누르는지 안 누르는지 봐야 돼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할 쪽은 덮어주더라도, 신미성을 위해 덮어주더라도 이 박할 부위에 덮여진 것이 절대 잇몸을 눌러서는 안 돼요. 잇몸을 누를 거면 이런 보철을 만들면 안 되죠. 모든 힘은 토탈리 전부 임플란트로 가야 돼. 그죠? 따라서 연조직을 덮더라도 여긴 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피체크를 찍어보면 가끔 이렇게 달라붙는 부위가 생겨요. 자, 이 부위가 문제가 뭐냐면은 잇몸에 통증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가 이 부위 주의가 안 됩니다. 청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되기 위해서는 떠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 저기 우리가 고정성 모철을 만들 때도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임브레셔 스페이스라는 걸 주잖아요. 그 뭔지 아시죠? 치아와 치아 사이에 그 틈을 줍니다. 그 틈이 있어야 청소가 되듯이 이러한 고정성 보철, 물론 꼈다 뺐다 할 수 있지만 이런 고정성 지르코니아 보철물도 반드시 틈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청소할 틈. 자, 중요합니다. 자, 꼭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체결하는 방식을 잠시 보면요. 기공실에서 보통 체결이 오지만 원장님이 갈아주실 때는 먼저 바에 체결되어 있는 이 커넥터라고 하는데요. 얘는 리토크를 주면 빠져요. 그 다음에 35N을 주면 다시 체결되고. 따라서 얘가 닳았으면 얘는 풀어서 그냥 쉽게 교체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르코니아 보철물 안에 들어가는 이 하우징이 문제인데, 이 하우징은 레진 시멘트로 붙여야 되거든요, 기공소에서. 하지만 원장님들이 만약에 붙여야 될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냐면, 얘는 지금 이제 티타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단단한데, 우리가 스트레이트 피셔바 있죠, 피셔바 스트레이트한 피셔바를 이용해서 쭉 돌리면 얘가 다 깎여버려요. 깎이면서 지르코니아에서 툭 빠지거든요. 툭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바 위에 이 플라스틱 링을 끼웁니다. 자, 링은 윗면은 볼록 튀어나와 있고 아랫면은 오목 들어가 있어요. 요걸 잘 끼워야 돼요. 이걸 끼우는 이유는 뭔가요? 이 하우징이 바에 짓눌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좀 오래 쓰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레진 시멘트가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로케이터를 써보신 분들은 뭔지 알 거예요. 로케이터도 우리가 뭐 하얀색 그 링 같은 거 끼우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를 이제 끼우고, 하우징을 끼운 상태에서 지르코니아 내면에 레진을 집어넣고 환자 입에 끼우고 환자는 다물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죠? 다물면 끝인데, 그때 꼭 있어야 될 게 뭐다? 벤트홀. 레진 시멘트가 밖으로 삐져나올 수 있는 벤트홀이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끼우고 나서 뺄 때는 이젝터로 쳐서 빼야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레진 시멘트로 바가 붙어져 버렸기 때문에 처음엔 손으로 안 빠집니다. 자, 이때는 이젝터로 탁탁탁 치면은 빠지겠죠? 자, 요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태치먼트가 붙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 지르코니아입니다. 자, 아주 뭐 그냥 고정성 보철과 비슷하죠. 자, 잇몸을 어쩔 수 없이 덮게 만들었어요. 이 환자가 최대한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환자여서 어쩔 수 없이 많이 덮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빼서 청소하는 게 좋아요. 자, 근데 너무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오지를 못하니까 환자분께 빼는 연습을 시킵니다. 자, 근데 사실 4개나 들어가고 지르코니아가 잘 맞으면 상당히 좀 빼기가 힘들거든요. 특히나 빼다가 바닥에 떨어지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교육을 잘 하셔야 돼요. 빼기 전에는 항상 입을 위해서 뺀다든지 아니면 수건을 받치고 빼도록 하시고, 제 환자 중에 2분이 깨져왔는데 다 빼다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제가 지난번 강의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실은 풀마우스 케이스보다는 파샬에서 참 유용하다는 거예요. 이게 풀마우스 케이스에서는 환자 교육도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일단 임플란트 개수 많을 때 풀라치를 넣을 때는 최대한 청소가 잘 되게 해서 환자가 웬만하면 안 빼게끔 그렇게 하고, 치과로 왔을 때 원장님들이 스크류를 막 뚫어가지고 힘들게 빼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젝터로 톡톡 치면 탁 빠지게끔, 그 다음에 딸깍 끼우고 집에 가시게끔 하는 보철물로 활용하시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스크류를 파가지고 스크류 풀고 이 작업만 없어도
위생사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쳐가지고 빼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제 꼈다 뺐다 하면서 청소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만약에 제 환자 같은 경우는 이 환자는 아니었지만 몇 달 뒤에 왔는데 빼지도 않았는데 안에 너무 깨끗하신 분이 있어요. 자, 그런 분은 아예 뺄 필요가 없죠. 그런 분은 1년에 한 번씩 오게 하는데 1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빼서 하는데, 자, 그런 경우는 오히려 지르코니아 보철물 내면에 텐본드를 살짝 발라가지고 붙여줍니다. 자, 그걸 왜 붙여주냐면은 이 바와 보철물 사이에도 음식물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너무 오래 두면. 그래서 마진 부위에 텐본드를 살짝 발라서 그냥 끼고 가시고, 임플란트 시면 아니고요. 텐본드, 우리가 일반적인 텐본드, 그걸 이용해가지고 붙이셔야 됩니다. 너무 빡빡하게 붙이면 절대 못 빼니까. 그렇게 하시고 가시면 그렇게 해도 6개월이나 1년 뒤에 오면은 치과에서는 또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환자와 그 다음에 치료하시는 원장님들이 잘 상의하셔가지고 그 주기를 결정해 주시고, 사실 귀찮으면 그냥 한 달에 한 번 빼라고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그거는 잘 판단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또 환자 케이스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정해진 답을 드릴 수 없는 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원장님들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종 보철물을 만들었고요. 어떻게 치면 4개나 들어가 있어서 사실 처음에 좀 빼기 힘들어 하셨는데 요령이 생기시면 잘 빼십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이 잘 열려 있는 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인데,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떠할 때, 어떠한 경우에 매직톡 시스템을 쓰고 또 어떠한 경우에 그냥 어버트먼트를 이용한 오로넥스를 사용할 수 있을까? 자,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좀 다른 제품이 좀 소개가 되는데, 이건 제가 개발한 거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고요. 상악과 하악에 이제 이렇게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자, 상악은 보니까 4개가 심겨져 있는데요. 좀 위치가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자, 하악과 같은 경우는 요 왼쪽에 있는 4개 같은 경우는 기존 병원에서 쓰시던 고정성 보철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거기다 추가로 여기 임플란트를 하나 더 심겨져 있었는데 이 어버트먼트가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헥사가 완전히 망가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무리해서 빼기보다는 그냥 이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보철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위아래 픽업을 뜨고요. 원래 위아래 다 이제 바를 이용한 매직톡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상악을 우리가 인상을 떠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리고 해가지고 위아래 본을 뜨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교합평면까지 잡아줬죠. 아까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던 VD를 잡고 그 다음에 교합평면까지 인기해서 이제 정보를 줍니다. 정보를 주면 이렇게 마운팅을 하게 되겠죠. 이거로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마운팅을 했을 때 상악과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위치가 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의외로 디자인을 해보니까 얘는 바를 쓸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바를 쓸 필요가 없는데 굳이 바를 쓰면 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어버트먼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 이쪽은 이제 역시나 위치가 좀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바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운팅을 했죠. 자, 팟보에 맞춰가지고 교합평면에 딱 맞게 마운팅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이 팟보 시스템은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동영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제 보시면 무슨 시스템인지 아실 것 같고, 자, 거기에 대해서 마운팅을 하고, 자, 디지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악 스캔하고 하악 스캔하고 바이트 등급 스캔해서 중첩을 하면 이렇게 디자인이 되겠죠. 이렇게 디자인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하악은 이렇게 바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상악은 바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자, 그러면 이제 하악과 같은 경우에 기존 어버트먼트를 제거할 수 있는 지그를 만들어 줍니다. 이 바를 만들 때 지그를 꼽은 상태에서 핸드피스로 하이스피드로 리덕션을 하겠죠. 잘라내겠죠. 잘라내고 바를 붙일 때 이 4개는 임플란트 시멘으로 붙이고 요 뒤에 것만 스크류로 체결하는 컨비네이션 타입의 바를 제작합니다. 자, 컨비네이션 됐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크류로 무조건 조이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으면 일부는 시멘트로 붙이고 일부는 나사로 조이는 이런 이제 형태의 보철물을 우리가 컨비네이션 타입의 그런 보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 형태로 이제 붙인다면은 이 어버트먼트를 재활용하면서도 이렇게 바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데, 우리가 상악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위치가 적절했지만 뼈 흡수가 너무 심해서 잇몸 형태를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바를 할까 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병원에서만 빼도록 만드는 그런 이지 크라운이라는 걸 제가 예전에 아주 옛날에 개발을 한 게 있습니다. 거의 한국에서 많이 안 팔지만,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것도 쉽게 뺄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환자는 절대 못 빼요. 치과에서만 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하고, 밑에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덮고
그 다음에 잇몸뼈가 너무 많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를 이용한 매직톡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템포러리와 바를 제작을 했습니다. 기공소에서는 주어진 모형상에서만 저희가 보철물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게 덮여 있는지, 그 다음 심미적으로 어떤지 페이셜 스캐너를 찍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템포를 받으시는 원장님께서 구강 내에 넣어가지고 얘를 체크해야 돼요. 자, 보시면은 상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를 안 만들어도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어느 정도 스크류 홀 자체가 치아에 근접해서 뚫린단 말이죠. 이 정도면 사실은 굳이 바를 안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이 밑에 환자 같은 경우는 인터프락시말 쪽에 벌써 홀이 막 뚫려버리고, 그 다음에 바 자체도 남아있는 임플란트 위치도 엉망이 죄송합니다. 어쨌든 위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바를 이용합니다. 자, 이 홀은 템포를 위해서 그냥 뚫어놓은 홀입니다. 최종 보출물은 없고요. 자, 위아래 템포를 만들고, 자, 이제 저희가 기공소에서 얘를 보내주게 되겠죠. 자, 그때 저희가 상악과 하악의 템포를 넣어봤습니다. 제가 분홍색을 넣은 게 약간 깨졌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넣어서 보니까 너무 쓸데없이 많이 덮여 있다, 상악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렇게 많이 덮을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 웃을 때 보이지도 않고. 자, 하악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내가 덮어버리면 청소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환자가 보이는 한도 내에서 다 쳐줍니다. 이렇게 쳐서 바도 이제 임의로 떠 있고요. 보철물 자체도 충분히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도 가끔 빼보면 뒤에 음식물이 끼어 있어요. 하얗게 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뺄 수는 있게 하되 평소에 청소가 되게끔 디자인을 바꿔줍니다. 자, 이 환자 보시면 상악인데요. 상하게 내가 바를 안 썼더니 좀 후회는 하긴 했는데 결국 바를 안 써가지고 이런 모양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보면 음식물이 막 잔뜩 끼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한 거는 내가 이 템포럴 상태에서 이만큼 줄여줍니다. 자, 템포럴에서 줄이지 못하는 분들은 라인을 템포럴에 끄어줍니다. 이 정도를 없애달라고. 자, 그렇게 해서 기공소에 보내면 기공소에서는 그 정도의 라인에 맞게끔 최종 보철물을 복제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복제했어요. 처음에 나온 디자인된 거고요. 보시면 상을 보실까요? 처음에 디자인된 거, 두 번째 디자인된 건 이 정도로 쳐버린 거예요, 제가. 왜냐면 이 정도 없어도 환자가 전혀 불편함이 없고 웃을 때 예뻐요. 그냥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청소가 잘 되게 뚫어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템포럴 과정 중에서 꼭 시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위쪽에는 이지 크라운을 쓰고 이지 어버텀을 쓰고 밑에는 이제 매직톡 시스템을 사용해가지고 쉽게 착탈할 수 있는 보철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자, 원장님들 정말 헷갈리지 마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틀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악에 바를 쓴 이유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임플란트 위치가 너무 안 좋았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고정성 보철을 하기에는 스크류 홀도 너무 엉망이 되고 모든 보철물이 제대로 된 형태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자, 이럴 때 바를 썼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사악처럼, 그렇지 않다면은 일반적인 어버터먼트를 이용해가지고 오로넥스를 하셔도 돼요. 자, 하셔도 되고, 단 이 형태들을 만들 때 잇몸을 덮어주는 형태가 된다면 치과에서라도 쉽게 뺄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환자가 쉽게 빼도록 하는 틀니하고 다른 것은 이거는 매일같이 빼는 틀니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에게도 매일같이 빼세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매일같이 안 빼도 청소가 되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 그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청소가 되게끔 하는 거. 그리고 치과에서 쉽게 빼고 환자도 필요하면 뺄 수 있게 한다는, 자, 이러한 형태로 상악은 4개의 어태치먼트를 붙이고 하악은 3개의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바 시스템, 매직톡 시스템을 이용해서 최종 보철물을 만들었고요. 환자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너무 행복하게 고정성 보철과 동일한 거기 때문에 똑같이 끼고 주무시고 모든 삶이 행복해지신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환자분 보통 오실 때 저희가 치간 칫솔이나 워터픽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직접 시연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청소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를 잘할 수 있도록 꼭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요. 요거는 위생사 선생님들께서 좀 신경 써서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시고, 도저히 청소가 안 되면 빼서 청소하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러한 시스템은 어떨 때 쓴다고요? 보신 것 같이 임플란트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위치가 안 좋을 때, 이 파노라마 상태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냥 보철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크류홀이 저 뒤에 막 만들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예쁜 보철물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청소가 잘 되는 그런 아이디어한 보철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는 밀드바를 사용해서, 지금 구멍이 뚫려 있죠, 이렇게? 이게 스크류가 체결되는 구멍 말고 추가적인 구멍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이용해가지고 어태치먼트를 부착하든지 나사를 조이든지 다른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artificial 리치, 인공 치조골을 만들어서 완전 새로운 개념의 임플란트 보철을 한다. 자, 그럴 경우에 또 사용한다. 자,
자, 명심하시고 아무 케이스에서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안 좋은 케이스에서만 쓰셔야 됩니다. 자, 그걸 명심하시고, 자, 이런 케이스를 만났을 때 이 매직톡 시스템이 하나의 치료 옵션이 될 수가 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